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천에서 왔는데, 서천 어딘지 혹시 아세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 금강 아시죠? 금강. 금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요, 지역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많이 왔고, 또 학생들 보니까 막 힘이 좀 많이 납니다. 오늘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생물문화 다양성과 전통 생태지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선생님이 생물문화 다양성 아냐고 하니까 안다고 그러셨어요. 이 생물문화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은 들어봤을 거예요. 문화 다양성도 들어보고 또 더 들어보면 뭐 언어 다양성도 들어보고 이게 뭐지? 이 다양성들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할 텐데 이 생물문화 다양성은 사실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물문화 다양성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자연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방법은 자연을 또 넓고 또 깊게 또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개념으로 잡은 것이 이제 생물문화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건데요. 우리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지금 있는 시청각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자연에서 안 온 것이 하나도 없죠. 또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 그리고 집에서 자야 되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자연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지속 불가능한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 살 것처럼 자연에 있는 모든 자원을 채취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시키고 또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관점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서로 인간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거를 좀 보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생태지식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 적응해서 사는 과정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런 긴 시간의 과정 동안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얻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모든 곳에서 지식을 얻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거죠.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생활의 관습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조상들의 기억으로 또 어떤 것은 언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볼 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이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이 있는데 너의 말은 틀려. 내 말은 옳아. 이거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죠. 네 생각도 일리가 있네.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양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한자가 좀 어려운데요. 이 양자는 우리가 수량, 질량하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양. 부피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가 모양 양자입니다. 모양 양자. 모양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이 많은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이게 세계에서 좀 권위 있는 그리고 유명한 단체들이 보고서들 많이 해요. 이것 말고도 많은데 어떤 보고서를 봐도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보고서나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염려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원인들을 보면 서식지의 좀 개발이죠. 환경오염 너무 많이 잡는 남획, 화재, 외래종 취입 이런 것들은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알아요. 이거는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이 있어요. 거기에 바오밥 나무를 아프리카에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오밥 나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우선 오래 산대요. 그래서 수천 년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보는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서도 이 바오밥 나무가 나오기도 하죠.
이 바오밥 나무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 바오밥 나무는 이 동물들, 그러니까 새, 그리고 원숭이, 이런 많은 동물들뿐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리면 이게 가지가 위로 솟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화로 이 신이 이 나무를 거꾸로 꽂았다. 뿌리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열매하고 잎은 약재로도 쓰이고요. 또 열매는 사람들이 빵으로 먹기도 하고, 한 1000년 이상 크면은 속이 빈다고 합니다. 그 비게 되면은 그 안에 곡식을 넣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살기도 하고, 또 그 공동체에서 좀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가둬서 감옥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악기도 만들고요. 이 이 나무 껍데기를 벗겨보면 거기에 대단히 섬유질이 있다고 해요. 섬유질이. 그것을 뽑아내서 로프도 만들고 줄도 만들고. 그래서 이 바오밥 나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생물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오밥 나무가 이제 멸종 위기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물론 병도 있고 개발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 변화가 큰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이 바오밥 나무가 아프리카에 살기 때문에 건기에 잘 견디거든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수분을 항상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건기 때에는 잎을 다 떨어뜨리죠. 그런데 이제 우기가 오면은 다시 잎을 하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건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기후 변화로. 그러니까 이 바오밥 나무가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이 하나였어요. 이 바오밥 나무가 사라지면 주민들의 지금까지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던 바오밥 나무를 통해서 얻었던 뭐 음식, 생활, 도구 이런 것들은 결국 사라진다는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온실가스. 우리가 많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은 데가? 그렇죠. 중국에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미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두 나라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주 적은 거죠. 근데 그 피해는 어디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 피해를 아프리카에서 보고 있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하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이제 과제인 거죠. 자, 요거는 뭡니까? 이 정도는 좀 잘 알죠. 갈대가 여러분들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 시간에도 배울 때 갈대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갈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뭐 수질 정화 기능? 맞아요. 물을 깨끗하게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생물이 많이 살죠.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딱 두 가지에서 그치더라고요. 두 가지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고 또 많은 생물들이 여기서 서식한다.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한번 더 봅시다. 자, 요거는 새는 모를 텐데 이건 개개비라고 하는 새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대밭에 가면은 이게 여름철 새인데 오면 갈대밭에 가면 여름에 엄청 시끄러워요. 개개개개 비비비비 개개비비 시끄러워요. 이게 여름철 새라서 동남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식을 한 다음에 번식을 마치면 다시 동남아로 가요. 그래서 개개비가 여기다 둥지를 트는데 갈대가 한 3개, 4개를 엮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풀들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새끼한테 이제 먹이를 먹이면 또 한 두어 달 있으면 새끼가 커지죠. 그러면 다시 동남아로 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생물들이 번식을 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요거는 개예요. 개. 개라고 하면은 옛날 갈대밭 같은 데 보면은 개들이 구멍을 파죠. 구멍을 많이 파서 살죠. 그런 구멍을 파다 보니까 갯벌도 건강해지고 또 갈대도 잘 자라고
개들이 좀 많이 살고요. 이 개는 옛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랬다는 거죠. 광솔불을 들고, 광솔불은 솔나무, 솔방울로 불을 붙이고, 또 엉덩이나, 그 양동이를 들고, 가면은 이 개가 갈대 잎에 다 주렁주렁 달렸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는, 우리가 보면은 갯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주워왔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개가 많았었고, 요거는 갈대 잎도 먹어요. 개는. 요거는 이 사진이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사진의 이름은 웅어라고 합니다. 웅어. 한자로는요, 갈대 위자, 갈대 노자를 써요. 갈대 위자. 왜 위어라고 했을까요? 옛날 분들은, 조상들은 이 한자에 답이 있습니다. 갈대에서 알을 낳아요. 갈대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옛날에 조상들은 이걸 보고 갈대에서 알을 낳네 해가지고 한자를 붙여서 위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는 이걸 갈대고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고기는 좀 독특합니다. 이 고기가 봄에 금강하구로 와요. 금강하구에 와가지고 갈바탕에다가 알을 낳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살고 있는 금강하구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수역이 필요한, 그러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꼭 필요한 어종들이 독특하게 있잖아요. 황복도 있고, 이런 어종들이 하구뚝으로 인해서 넘어가질 못하니까 많이들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집을 지었어요. 갈대로. 예전 집도. 여기에 보면 갈대 있죠. 이 갈대를 엮는 건데 이걸 외역기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살았죠.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이 외역 갈대를 가운데다 넣어요. 그 다음에 황토라든가 개역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벽을 만드는 거죠. 예전에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지었던 거죠. 자, 요거는 뭘까요? 지금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거 거의 다 비를 쓰나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자루를 쓰나요? 대부분 다 진공청소기를 다 쓰고 있죠. 과거에는 요거를 다 갈대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 갈대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갈대가 크면 갈대 위 꽃이 있잖아요. 그 꽃을 빼서 이제 삶는 거예요. 삶아서 그거를 이렇게 갈비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요거는 갈대 뿌리예요. 갈대 뿌리. 요건 어디다 썼을까요? 약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약재로. 갈대 꽃은 어떻게 썼냐면, 갈대 꽃은 우리가 그 토사광란이라고 하잖아요. 토사광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토사광란이라고 하는데, 그 갈대 꽃을 꼭 뽑아서 그거를 아주 진하게 삶아요. 삶으면 그 즙을 먹으면은 낫는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건데, 이 갈대 뿌리를 어떤 때 유명하냐면 황복 아세요? 황복. 그 독이 많다고 했죠. 중국의 소정방이 시인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황복은 하도 맛있어서 목숨을 내걸고 먹을 만한 생선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위험한 거예요. 이게 독이 이 창자라든가 알에 많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황복을 잘못 먹었을 때 이 갈대 뿌리를 다려가지고 즙을 내서 먹으면은 또 그게 또 낫는다. 이런 갈대 뿌리가 약재로도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갈대가 하나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갈대가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생물들이 많이 산다, 서식초로 이용한다, 요걸 넘어서서 인간과 너무 많은 관계를 과거로부터 맺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안에 이런 갈대 뿌리가 약재로 쓰였다거나 갈비를 만들어 썼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 전통 생태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들. 그런데 아쉽지만은 그러한 지식들도 많이 사라졌죠. 왜 사라졌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저는 플라스틱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갈비를 다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소용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거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도 이제 많이 사라진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볼게요. 사진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여기 도시에 살아서 이런 거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뭐 어릴 때 뭐 체험했던 기억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갯벌인데 요거는 갯벌이에요. 여기도 갯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 뭘까요? 산책로. 이거를 독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돌살, 독살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독살은 왜 만들었냐면 이게 하나의 함정 어구입니다. 지금이야 큰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물로 해서 많은 고기를 잡지만 예전에는 뭐 동력선이 없죠. 엔진으로 가는 것들이. 그 자연에 기대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상들은 자연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것이 독살인데 이건 어디냐면 충남 태안이에요. 태안의 바닷가. 우리 해안을 보면 동해안하고 남해안하고 서해안하고는 좀 다르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동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서해안은 조수간만에 커가지고 물이 한번 빠지고 들어오면 빠졌을 때 아주 넓은 갯벌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뻘이 또 바닷물로 쌓이게 되고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게. 자, 요것은, 이 사진은 이게 1947년도 사진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찾았는데요. 이 지역하고 이 지역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 유심히 보면은 이게 옛날에 했던 이 독살 사진이에요. 독살 사진.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독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으면서 독살들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복원을 한 거예요. 복원을 했는데, 잘 안 보이게 했는데, 거의 이 형태는 비슷하게 복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제가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무너졌다예요. 무너져가지고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물고기가 들어오면 갇히고, 그럼 주민이 가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죠. 여기에 보면, 물고기를 이제 물이 빠졌을 때 물고기들이 이 안에 있겠죠. 그러면 가가지고 손으로 잡나요? 손으로 못 잡겠죠. 그래서 좀 만든 것이 뭐냐면 이 도구를 만듭니다. 이게 쪽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에 진 것은 부개라고 하는 거예요. 부개. 그래서 이 안에 물고기가 차면 쪽대로 밀고 가가지고 물고기가 잡히면 그걸 가지고 떠서 이 부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는 물고기를 좀 이런 방식으로 잡았고요. 이게 보면 또 하나 이 독살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을 산뿌리라고 합니다. 이 산뿌리. 산뿌리에 보면 여기에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주변에서 돌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산뿌리와 산그늘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몰라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산그늘이 있어야 물고기가 몰려든다는 거예요. 산그늘이 있어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옛날부터 이 독살을 만들 때 아까 얘기한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서 쉽게 돌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여기다 그리고 이 살을 하면 이 주인은 물고기가 예전에는 저한테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물고기가 옛날에는 끔찍하게 많이 잡혔대요. 끔찍하게. 상상해 가세요. 얼마나 잡혔으면 끔찍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요즘은 어떠세요? 한번 물어봤더니 요즘은 씨가 말랐대요. 왜 씨가 말랐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밥상에 오는 멸치도 있죠. 그 큰 멸치 말고 이 작은 멸치들 이거를 너무 많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들은 멸치를 쫓아다닙니다. 멸치를 먹이니까. 근데 이 멸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 상위 포식자인 고등어라든가 이런 애들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멸치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바오밥 나무, 그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기후변화가 지역 생태계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또 하나, 갈대, 우리가 흔히 보는 갈대죠. 근데 갈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지위나 또 인간과의 관계는 너무 많아요.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사실 모르고 몰랐다는 것하고, 또 마지막에 얘기한 독살 같은 경우는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지식들,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그런 지식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많은 부분 사라지고 있고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것은 자연을 볼 때 자연은 자연, 인간은 인간, 이런 관계를 보지 말고 자연, 생태계 내지는 생물 종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던가, 생태계에서도 역할도 있지만 우리 인간,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이 생각을 좀 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